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,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주변 분들의 개인적인 회고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. 강원국 작가, 김종호 의원,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서거 10주기 쯤에 나눴던 이야기들인데요. 아, 네네. 이걸 통해서 그분의 좀 더 인간적인 면모를 가까이서 느꼈던 경험들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특히 노 전 대통령처럼 좀 강한 개성, 또 큰 영향을 남긴 지도자의 경우는 이런 개인적인 기억들이 중요하죠. 공식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뭐랄까 그 이면의 생각들, 복잡성 같은 걸 좀 볼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 첫 만남 이야기부터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. 강원국 작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처음 뵀을 때, 예. 그때 노 전 대통령이 화장 중이셨다고. 아, 그랬군요. 근데 거울 너머로 딱 보시면서 한마디, 글로 보여주세요. 이게 정말 잊히지 않는다고 해요. 그 말에서 오는 압박감, 그리고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까요. 그렇죠. 그게 뭐랄까 거칠애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글이라는 본질, 그 실력 자체를 보겠다는 의지가 딱 느껴지는 말이네요. 네. 이런 단도직입적인 소통 방식이 관계 초반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어요. 그렇죠. 근데 또 유시민 작가의 첫 기억은 맥락이 전혀 달라요. 어떻게 달랐나요? 1988년 국회 노동위원회 청문회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같이 활동하던 이해찬 의원은 굉장히 냉철하고 전략적인 모습이었다면 노 전 대통령은 정말 뭐랄까 불덩어리 같았다고. 불덩어리. 열정. 네, 그 여정에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아서 속으로 저런 분이 진짜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제대로 서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. 야, 정말 다르네요. 한 분은 업무적으로 만나서 날카로운 요구를 받았고 다른 한 분은 정치 현장에서 그 뜨거움을 느꼈고 네. 이게 그만큼 노 전 대통령이 다양한 면모를 가셨거나 아니면 만나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비춰졌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어요. 맞아요. 그 복합적인 성격이 리더십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. 강 작가가 연설비서관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알았다. 딱 한마디 하셨대요. 되게 무심하게 들리네요. 그렇죠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서실장한테는 저 친구 휴가라도 좀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자리라도 알아봐주라 이렇게 챙기셨다는 거예요. 아, 그때 광 작가가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고 되게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. 겉으로는 좀 툭툭 던지시는 것 같아도 속정은 깊었던 거죠. 네. 표현은 좀 서툴러도 결국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. 이게 조직 안에서는 뭐랄까 좀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그 진심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네, 그런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. 특히 언어 사용에서요. 아, 그 유명한 대통령의 언어 논란. 맞아요. 기존 대통령들의 좀 권위적이고 어려운 말들, 미사여구 이런 걸 버리고 굉장히 쉽고 일상적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셨잖아요. 네,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를 일상 언어로 끌어내린 분 이렇게 평가했죠. 그렇죠. 근데 이게 또 어떤 때는 너무 가볍다, 품이 없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. 소위 씹을거리를 제공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요. 그게 참 권위주의를 벗어나서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려는 시도였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빌미를 준 셈이 되기도 했죠. 네. 본인도 답답하셨는지 내가 말하면 우체부가 잘 전달을 안 해준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때로는 더 강한 표현을 써야 한다고 느끼셨던 것 같기도 하고. 그런 고충이 있었군요. 그 불덩어리 같은 열정이 어쩌면 언어로 표출될 때 좀 정제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져서 오해를 사기도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네, 그럴 수 있죠. 퇴임 후의 삶도 좀 인상적인데요. 봉하마려 내려가셔서 그냥 쉬신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면서 그 지역 환경 문제, 특히 화포천 살리기나 생태 농업 같은 걸 직접 하셨잖아요. 맞아요. 그 부분은 참 의미가 크다고 봐요. 본인이 늘 강조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역할을 직접 실천하신 거니까요. 그렇죠.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모습. 네. 하지만 그 시기에도 사저 관련해서 아방궁 논란 같은 게 있었죠.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고요. 네, 맞아요.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셨죠. 결국 퇴임 후에도 그분의 행보 하나하나가 계속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 유산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. 네.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
참, 한 인물의 여러 면모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직설적이면서도 속정이 깊고 파격을 시도했지만 그로 인한 고뇌도 있었고 퇴임 후에도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 했던 그 열정. 그렇죠. 그 바탕에는 늘 사람 그리고 대의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습니다. 이런 개인적인 기록들이 공식적인 역사서술과는 또 다른 아주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계속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생생한 증언들은 그 인물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조각들이죠. 네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. 유서에 남기신 그 말,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. 평생 누구보다 치열하게 읽고 쓰고 또 소통하려 했던 분에게 이 불가능이라는 고백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?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